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하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전시는 2019년에 자료조사를 통해 네. 이번 전시로 안내하게 된 이제 여의도라는 전시입니다. 전시를 5개 주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각 주제에는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신다면 재미있는 전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제목 속에서도 모래성, 비행장, 빌딩숲, 여의도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 궁금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와. 여의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서 오. 지금 빌딩숲에 이르기까지 오. 여의도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중간에 보면 이제 비행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잘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선생님, 여의도에 도가 섬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의도의 모습을 보면 섬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사진이 이제 미국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이 1884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조선시대의 여의도는 원래는 가축을 기르던 곳이었어요. 오. 네, 양들이나 말을 네. 기르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 이 산은요. 네. 양과 말을 기르던 곳이라고 해서 아하. 양말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 자리죠. 아, 진짜요? 예, 예. 우와.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의도에 비행장이 생긴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여의도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네. 이 용산에 있던 일본군이 여의도에 이제 간이 비행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비행장이 군용으로도 우편이나 여객 운송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1936년에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네. 마라톤으로 우승을 했던 이제 우리 손기정 금메달리스트 그 일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금메달 시상식 때 월계수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린 거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삭제한 거, 요 사건이 이제 발단이 돼서 네. 손기정 선수가 여의도 비행장으로 귀국할 때 일제 경찰들은 이제 손기정 선수를 연행하듯이 이제 손기정 선수를 데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네. 이범석, 장준하, 김준엽, 노능석 네. 이런 독립운동가분들이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일본군의 방해로 다시 돌아가야 됐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여의도의 비행장,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잖아요. 예. 거기서도 전시를 함께 진행한다면서요? 예, 지금 여의도 공원에는 C-47이라는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여의도 전시에서 얘기하는 그 광복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여기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예, 여의도는 원래 그 홍수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인데요. 이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제방을 쌌습니다. 네. 제방을 싼 다음에 이제 넓은 벌판을 조성해서 이제 오늘날 여의도의 모습의 시작이 된 거죠. 여의도 하면 다른 도심들과 다르게 철저한 개발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곳인 것 같아요. 예,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이 이제 네. 건축가 김수근에게 이 여의도의 도시계획을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 계획에는 이제 여의도가 이 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현실적인 뭐 예산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초기의 계획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상징적인 건물들,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의도는 이제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있죠. 네. 예, 그에 걸맞게 이제 국회의사당, 한국거래소도 있지만 또 KBS 방송국 그리고 MBC, SBS가 있고 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생각되는 이제 63 빌딩 그리고 여의도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건물이 있을까요? 예, 먼저 국회의사당과 한국거래소를 보시죠. 오. 이 국회의사당은 어떻게, 언제 생겼나요? 예, 원래 국회의사당은 남산에 먼저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남산에요? 예, 오.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국회의사당을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설계 심사안을 받았는데요. 오. 이게 원래 건물이 5층 높이였는데 네. 청와대에서 6층으로 높이라고 그래서 음. 오늘날의 국회의사당 모습이 된 겁니다. 원래 돔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오. 예, 근데 이제 이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지금의 푸른색이 된 거죠.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에 전시된 것은 이제 한국거래소를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아, 한국거래소 많이는 들어본 것 같은데 뭐 하는 곳인가요? 예, 이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증권을 사고 파는 곳인데요. 원래 한국거래소가 명동에 있었는데요. 여의도로 이제 79년도에 이전을 해오게 됐습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이전을 해오면서 명동에 같이 있던 증권회사들이 같이 여의도로 오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증권타운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의도 하면 상징하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떠오르는 게 바로 엄청 큰 여의도 공원이 아닐까 싶어요. 이곳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네, 처음에 여의도에 광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음. 박정희 대통령이 광장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하고 그 이름은 이제 5.16 광장이라고 했어요. 오. 예, 이 광장은 그 정부 주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광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여의도 광장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예, 그러다가 점차 이제 다양한 이제 행사를 하면서 네. 이제 시민의 광장으로 점점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오. 1999년에 여의도라 공원이라는 이름이 됐죠. 이곳의 전시 공간 이름처럼 시민의 광장이 됐네요. 예, 그 대표적으로 이산가족 찾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1983년에 그 일회성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됐었는데 네. 당시에 15,000명이 넘는 그 이산가족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을 찾는 모습들이었는데 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여의도의 발전이 바로 서울 역사 발전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구 출신이라는 이 한자 성어가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고장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네. 이 전시를 통해 여러분들이 또 고장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생 많이 해주신 학예사 김동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